안녕하세요. 대출 중개 사업 시작하겠습니다. 대출 중개는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대출 기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대출 중개는 이런 대출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서 지자체에 등록된 회사를 말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부업과 중개업의 다른 점. 어, 대부업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제3금융 또는 사금융이라고 하죠. 대부업체는 소규모로 운영들을 하는 개인 대부 사업자들이 많지만 또 TV 광고나 또 인터넷에서 이제 광고를 좀 빅사이즈로 하는 그런 웰컴론이나 리더코프 뭐 이런 규모가 큰 업체들도 있죠. 네, 대법을 다시 정리를 하면 법인에 대출을 해주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건 자기 자본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대법이라고 하죠. 그 반면에 중개업은 단순히 대부업체와 그 개인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대부업체는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직접 돈을 차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 중개업체는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 금융권으로부터 연결시켜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업과 중개업의 차이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왜 중개업체를 찾느냐? 그 대출을 중개업체를 통해서 받는 그 이유는 뭐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수많은 그 대출의 상품이 많죠. 금융권도 많고.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대출 상품들을 전체를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접근도 쉽지가 않아요. 담당자가 누구고 또 누구를 담당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상담이 또 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체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대출 중개업체는 잠재 고객이 이용자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취합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대출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 2에 따르면 대출 고객은 중개업체에게 내는 어떤 수수료, 또 뭐 착수금, 또 사례금 이런 것들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대출 중개를 하는 회사에서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으면 대부업법 제19조 2항에 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사례금이나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은 전혀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지는 게 없고 또한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어,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친절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죠. 어, 계약이 약정돼야지, 대출이 약정돼야지 수수료를 버는 거기 때문에 대출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기 위해서 친절한 상담으로 진행을 하죠. 어,
거기에 또 상담이 무료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절약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 중개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대출 중개 업체 입장에서는 대출이 약정이 되어야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대출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가 유의사항, DB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 수수료, 중개업체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중개업체에서는 대출이 성사되어야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든지 간에 대출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일단 된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또는 서류까지 제출을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대출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결이 돼도 양자 간에 서로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손해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지 말고 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은 물론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승인이 가능한 대출 업체를 찾아주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은 어, 대출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은 바로바로 DB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다가 서류까지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바로바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출을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가조회 등을 통해서 대출의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되죠. 정상적인 그 대출 중개업자면은 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을 할 수 없어요. 없는데 이제 불법 업체나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상담사 이런 사람들도 혹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있어요. 이런 불법 업체, 불법 상담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요청을 할 때 잘 설명을 하고 잘 이해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대출 중개업체는 금융권과 또는 대부업체에게 금융권 또 대출권에 따라서 같은 대부업체에게도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 수수료는 얼마나 할까? 그리고 대출 수수료의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각 금융권별로 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담보는 얼마를 받고 신용은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개업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으로 이해해가는 시간이므로 좀 더 넓게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그 다음 시간에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 중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를 하고 하는 중개업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전문 상담사로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 중개업체는 대부업법 32조에 따라서 대부 중개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각 금융기관에 대출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를 말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DB가 영업의 승률을 높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계속 이어서 인바운드 DB 영업이 뭔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이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 작업을 진행할 때 개인정보에 유의해야 되고 또한 창업 초기에는 인바운드 DB 작업하는 게 단독으로 개척해 나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협력사도 필요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웃바운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아웃바운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직접 TM 작업도 있고 또 SMS 작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작업이 개인 대출 중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케팅을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작업으로다가 채널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표자의 스킬과 업무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대표자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직원들이 입사를 했을 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의 표준화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오픈을 하는 중개사업은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그 인프라 구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그 시간까지 관련된 투자와 그 비용의 예산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단독으로 혼자 하는 거는 중개사업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께서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시간과 또 그에 따르는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양한 상품을 승인시킬 수 있는 에이전시와의 업무 협약이 절대적이고요. 이 에이전시와의 업무 협약에 대해서도 이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출 중개 사업으로다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오픈을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구성하는 거에 좀 어려움과 그런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수익 구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법으로는 후자를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방법을 전문 상담사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이 방법을 제가 권해드려요. 이것도 똑같은 중개입니다. 법적으로 대부중개는 지자체 허가를 내고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활동을 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대출 담당사는 지자체 허가를 내지 않고 위탁계약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용어인데요. 대출 상담사와 대출 모집인의 차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출 모집인이란 회사 형태의 대출 모집 법인과 개인 형태인 대출 상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대출 모집인이 대출 상담사를 포함하는 용어로 보시면 돼요. 대출 모집인이 대출 상담사를 포함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페이지에서 안내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3조에 따라서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대출 상담사는 대출 모집인은 대출 중개업자나 여신금융기관과 대출 모집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대출 상담사는 위탁계약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 상담사 제도는 금융감독원의 대출 모집 모범 기준과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규정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대출 상담사는 금융회사와 위탁 계약한 개인이며 대출 상담사는 금융회사와 위탁 계약한 개인이며 금융업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상담사로 활동하면 당연히 이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회를 하면은 대출 상담사가 나와요. 중개업체 유의사항 앞 페이지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것도 앞 페이지에서 안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면 대출 중개업체에서 대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불법 업체나 불법 상담사들의 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의 DB를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하고 담당자가 5분이나 10분 후에 전화한다고 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업체 직원들이 아니에요.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DB를 확보해서 그 소스를 다른 회사에 개인정보를 유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담당자라 그러면서 이제 중개업체에서 소스를 제공받은 중개업체에서 대출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그 중개 사무실은 좀 이미지에 조금 손상을 많이 입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고객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